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명 빅텐트를 다 모아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뭐 다 합쳐봤자 29%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38%라는 겁니다. 저게 지금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라는 것인데요. 4월 세 번째 주, 즉 15일에서 17일까지 하고 4월 네 번째 주, 22일에서 24일 있었던 그 조사를 비교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지금 최근에, 즉 24일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고 그 옆에 있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전주에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전 국민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다 그러고요. 응답률이 16.5%나 되네요.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38%로 나왔고요. 2주 연속.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이런 분들은 6%, 뭐 8%, 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는 2%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의견 유보가 있지만 의견 유보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 쪽으로 좀 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반명 빅텐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한덕수 후보 지금 6%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저번엔 7%였는데 이제는 점점 많이 떨어졌어요. 점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덕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뭐냐면 한덕수는 지금 대통령 노름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울기도 하고 뭐 온갖 데를 다 내요. 먹고 다니더라고요. 시장 가서.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 안 했던 걸 갑자기 지금 막 하고 그래요. 외신 인터뷰도 하고 저 국회 나와서 시정 연설도 하고 뭐 자세도 자기가 좋아요. 이제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표 계산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사실 그 사람에게 카메라가 얼마나 오느냐 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한덕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밑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설치고 다녔으면. 거죠. 그런데 거꾸로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누가 작업을 걸기 시작하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꼭 컨벤션한 효과 아니더라도 이런 효과조차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이고 그냥 제 이속만 차리는 오히려 정치 평생 하던 사람보다 더 정치적인 나쁜 의미에서 정치꾼이구나 몰입이구나라는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 같아 보여요. 그렇구나. 네, 지금 보니까 한국갤럽, 국민일보가 이제 의뢰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양자 대결을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안철수,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한덕수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다 최저가 52%, 그다음에 최고가 56%, 그리고 저쪽 후보들은 다 35에서 38% 사이에 이제 머물러 있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안 될 거라는 거는 뻔한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약간 뭔가 좀 새로운 뭐가 있나 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매국노 나라 팔아가지고 자기 대선 후보 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들에게 더 많이 각인이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마늘 파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 보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자유화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과 서규룡 농림차관이 책임을 지고 오늘 물러났습니다. 그 협상을 진두지휘한 건 저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유도한 것도 저고 그러니까 100% 제 책임하에서 진행된 협상이다. 국민께 떳떳하지 못할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해왔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씨의 이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너무 떨어진다, 너무 무능력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아주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저 얘기는 뭡니까? 옛날에 중국하고 마늘 협상할 때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부분 앞서서 이제 지금 왜 저 영상이 문제되냐면 지금 이제 관세 정쟁 때 네. 전 세계 모든 트렌드가 뭐예요?
협상을 미루자 아닙니까?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자.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략이 겁을 확 줘가지고 야 내가 겁 줬으니까 너 내 말 들으면 좀 봐줄게.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 낚일 것 같은 것들, 제일 호구,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부터 먼저 자꾸 협상을 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반응을 보면 한덕수가 굉장히 협상을 속도전 있게 밀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치적 입지나 이런 이속을 위해서 협상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국익에게는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 근데 그게 전례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 마늘 관세율 협상했죠. 그 협상할 때 우리가 기존 30%에서 315%, 315%까지 이제 30%에서 315는 100 이게 뭡니까? 10배인 10배죠, 거잖아요. 10배, 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이게 우리 마늘 농가를 보호한다고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10배를 갑자기 올려버려서 뭐 마늘 농가한테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들한테 보복 관세를 이제 매겼죠. 휴대폰, 중국 측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겠다. 근데 실제 그 규모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늘의 규모의 50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려 주고 말로 받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때 여기 협상 주도한 사람이 그쵸, 바로 문제는 한덕수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 이제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직함이 네. 있거든요. 그 직함일 때 했는데 통상교섭본부. 그렇죠. 지금 저기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숨겼다는 거죠. 이 협상 결과를. 세이프가드 연장을 다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본인이 뭐 지금 뭐 다 책임지는 것처럼 책임 안 질 수가 없죠. 당시 안덕수 경제수석하고 농림부 차관하고가 둘이 이제 옷을 벗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는 벌써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만족스러운, 물론 뭐 그게 부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한덕수 총리가 그 유력한 언론과 외신과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방위비 협상도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그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발효돼서 30년까지인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협상의 카드로 혹시나 새 정부가 쓴다면 모를까 이거를 먼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카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국적인 행위예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지금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군요, 어제. 제가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러 갔거든요.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 하는 거 딱 들고 갔는데 조금 제가 8시 보통 30분에 출근하는데도 30분에 그 세종 정부 종합청사에 한덕수가 지나간다고 해서 제가 8시 14분에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가서 있으려고 딱 서서 딱 이러고 있는데 그 경찰관들이 있죠, 헌부 경찰관들이 딱 오더니 뭐 민망한 표정.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1분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한덕수가 피한 거야. 한민수 온다고 한덕수가 도망간 거야. 이거 그걸 보고 김성애 의원이 한덕수 의원이 그랬으니까 그 전입니다. 그 전이고 그 전인데. 잡아야겠다. 저는요 이 사람이 정치적 속셈으로 이러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아 그럼 또 그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입속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 입속?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돈 준다니까 무역협회장을 했어요. 무역협회장 하면서 번 게 3년 동안 23억 원입니다. 진짜 논란이 좀 됐었죠.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만 1억 7천만 원 썼고요. 1억 원짜리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접이거든요. 그럼 한덕수라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 김앤장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만두고 자기 몸값을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외국계 회사의 고문도 할 사람이고 그게 하나 정도 아니라 2-3개의 회사의 고문을 동시에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한 재산이 87억이고 그중에 50억 정도가 예금으로 있고 현찰로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 마지막까지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몸값을 쫙 올려놓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뭔가 조금 그렇죠. 근데 돈을 특히 벌려고. 미국계 기업을 통해서 돈 벌 속셈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한덕수에게는 모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 입속만 차린 점에서 잘했다는 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